네, 반갑습니다. 청각 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자, 보청기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주로 많이 이제 보청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어, 갑자기 뭐 귀가 안 들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서히 좀 귀가 안 들리면서 텔레비전 소리나 뭐 이런 소리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소리가 이제 조금씩 덜 들리게 되면서 내가 귀가 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보청기 센터에 가서 보청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귀가 좀 잘 안 들리니까 다른 뭐 귀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병원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습니다. 외과적으로도 어떤 다른 질병이나 어떤 치료를 해서 귀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경우는 무조건 일단 병원을 가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 일단 난청입니다. 이거는 뭐 달팽이관이나 그 뒤쪽에 노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치료는 되지는 않고 약을 드시거나 수술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뭐 보청기를 하셔야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경우에는 일단 보청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이제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일단은 이비인후과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갔을 때 그 병원에서도 요즘에 보청기를 좀 같이 권하고 옆에 센터가 같이 있어서 보청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보청기를 옆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왜냐면 보청기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착용하고 그냥 안경처럼 그냥 착용했을 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나에게 정말 맞는 센터인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청기를 처방을 하고 보청기 조절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보청기는 주로 의사가 하기보다는 그 밑에 이제 다른 청각사라든지 보청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청기를 관리를 받고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청기를 관리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청기를 딱 구매하시기 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그겁니다. 보청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서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건가? 오늘 주제는 대학병원과 그리고 전문 청각센터, 뭐 보청기 센터, 이 두 곳을 제가 이제 비교를 분석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대학병원이 일단은 먼저 보청기를 하게 될 경우에 장점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일단 대학병원, 병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예상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치료가 되면은요, 굳이 뭐 보청기를 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나 대학병원에서 또 다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보청기를 하지 않고 다른 치료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난청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고, 이 난청 중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난청이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학병원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적인 이비인후과보다는 청력 검사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보청기를 평가하거나 보청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성능을 체크하는 어떤 그런 장비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를 5년 동안 뭐 6년 동안 뭐 3년 동안 몇 년 동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 보청기를 쓰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1년, 2년 동안에는 출력이 뭐 한 20dB, 25dB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20dB, 25dB 정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청력에는 맞지 않은 보청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안경은 뭐 초점이 뭐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초점이 틀려지는 일이 없어요. 대신에 이럴 수도 있죠.
눈이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죠. 나빠지면은 이 지금 그 전에 1, 2년 전에 안경을 맞췄던 초점하고는 지금 2년 지난 시점에 내 안경하고 내 눈안경은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정을 조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경은 그럴 수 없죠. 한 2년 지나서 만약에 너무 많이 눈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그래야 되는데, 보청기는 한번 출력이 딱 정해진다고 해도 청력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20데시벨, 25데시벨 정도로 세팅이 된 이 데시벨이요, 보청기를 통해서 나오는 출력 값이 매일매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왜냐하면은 보청기를 이렇게 귀에 착용을 하다 보니까 귀 안에 보면 습기도 차고, 또 외부적인 마이크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또 어떤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는 것들이 보청기의 출력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보청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보청기를 계속 관리를 받으셔야지만 이 보청기의 내청력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청기 성능 평가가, 보청기가 어느 정도 출력이 지금 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이상하다, 이전에 한 3개월 전에 내가 보청기를 좀 조절했을 때 잘 들리고 괜찮은데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영 좀 잘 안 들린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내청력을 주로 의심하기보다는 보청기를 먼저 의심해 보시고요. 보청기 센터에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처럼 보청기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시설,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그래도 여러 가지 최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력 검사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검사가 제대로 잘 돼 있어야지만 보청기를 그래도 잘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대학병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죠. 예, 그게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두 가지죠. 하나는 외과적인 그런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치료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신 청각 검사 기기라든지 보청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그 장점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또 대학병원의 이제 단점은 뭘까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를 의사가 직접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병원의 모 한 교수 한 명 정도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이례적으로 어떤 특수한 케이스라는 경우는 한두 번 정도 그냥 조절하는 내용이지, 크게 모든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케어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외과적인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은 귀가 좀 더 떨어졌다거나, 아무튼 결국에는 외과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만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제 좀 보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청으로 일단 진단이 되고, 달팽이관 쪽에 요게 부분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귀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달팽이관. 그래서 고막이랑 달팽이관 이전까지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이 정도까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난청으로 진단이 되고, 감각 신경성 달팽이관 뒤쪽으로 이렇게 신경 쪽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직 세계적인 의학적인 어떤 그 기술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밖에 일단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보청기로 통해서도 되지 않은 경우는 이 달팽이관을 수술을 해서 이 달팽이관 안쪽에다가 보청기를 넣는 인공 와우 수술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좀 별개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보청기를 달팽이 안에 삽입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예과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더 난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병원 안에 있는 청능사, 그럼 얼마나 그분이 이제 보청기를 잘 관리하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인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보청기를 한 10년 이상 대학병원에 계시면서 보청기 환자도 많이 보시고 보청기 조절을 또 잘 하시고 하는 부분이라면은 충분히 맡기고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는 그런 곳이 많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 대학병원으로 들어오셔서 보청기를 이제 판매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는 부분이 많고요. 서울이나 아산병원이나 조금 큰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병원은 그런 어떤 센터가 좀 잘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 되겠다. 거기서 보청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기적인 관리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한 달이나 2주에 3주에 한 번씩 또 가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멀리 서울까지 올라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없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곳이 없으면은 그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올라가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문센터, 보청기 전문센터. 여기서 이제 청릉사가 좀 더 상주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청릉사는 부분을 좀 왜 강조하냐면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보청기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보청기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전문 지식이 많으시고 생각보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이상 보청기를 하신 분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고객님들이 환자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청기가 이제 계속 좀 바뀌거든요. 계속 디지털화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보청기가 좀 바뀐 부분에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래도 학부 이상의 어떤 청릉사가 있는 곳이면 좋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석사 이상, 대학원 이상 가신 그런 선생님이 계신 곳에 그래도 보청기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이 보청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도 좀 잘 들으시고 보청기 관리를 그래도 제대로 잘 받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보청기 석사 이상의 청사의 석사 이상의 선생님들이 계신 곳을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단점은 병원은 아까 한 것처럼 어떻죠? 그죠? 외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확실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청사 선생님들이 계신 곳은 물론 배웁니다. 외과적인 부분들, 웨이도라든지 중이 쪽에 고막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났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요거는 중염이구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볼 수는 있는데 어떻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보청기를 하러 오셨는데 안에 진물도 너무 많이 나고 고막도 뚫려 있고 청력은 당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도 검사,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검사에서 한 60dB 정도 청력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 뼈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감각 신경성이 있죠. 그쪽에 이제 달팽이관 쪽에 검사를 해보면은 한 40dB 정도 청력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청기를 바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병원으로 대학병원이나 일단은 좀 귀를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으로 추천을 드려서 거기서 먼저 한번 치료를 해보고 나서 되지 않으면은 이제 보청기를 하든지 그때 하고 어찌됐든 근데 보청기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여기 웨이도에 착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진물이 나거나 너무 많이 고름이 나거나 피도 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귀가 좀 안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보청기를 권하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먼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단점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이건 어떤 문제인지를 제가 다 판단이 되더라도 거기서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전문 보청기 센터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장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점은 보청기를 제대로 이제 그 청의사 선생님이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보청기에서 잘 아시고 해부학적인 부분도 잘 아신다면은 전체적인 난청이 왜 진행이 됐는지 원인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청기를 또 추천을 해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보청기를 잘 조절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의 큰 장점이 또 하나가 뭐였죠? 청력 검사 기기, 보청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능 평가 이런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보청기 센터들은 조금 일반적인 병원에서 있는 그런 장비들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사급 이상 정도, 이거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석사급 이상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은
청각 검사 기기도 그냥 일반적인 검사 기기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라든지 골도, 어음 검사, 그다음에 고막 검사라든지 등골근 검사, 그다음에 뭐 양이 방향성 검사,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방음실도 제대로 잘 갖춰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청기를 했을 때 출력 상태가 잘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장비들이 아마 갖춰져 있을 겁니다. 이 장비들이 사실은 좀 고가거든요. 보통 한 장비가 한 3천만 원, 3,500만 원, 조금 저렴하다 하더라도 2,5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금방금방 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보청기 성능 검사, 평가 검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상담을 할 때나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보청기를 선택하고 또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곳이 있겠죠. 일반 자기 지역에서 그냥 보청기 센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비인후과, 자기가 계속 다니는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 뭐 대학병원,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뭐 보청기 전문센터, 뭐 청각 재활센터 이런 것 속에서 야, 이거 내가 어디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조금 멀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내용은 대학병원에서 보청기를 하는 경우와 조금 더 그래도 석사 이상급의 어떤 보청기 전문센터, 청능센터, 뭐 재활센터에서 보청기를 하는 경우와 장단점별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